여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 유튜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최근에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려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그 노벨 문학상이 탄생을 해서 그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네, 진짜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 반면에 그걸 가지고 또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전 모두가 축하할 줄 알았는데 꼭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작가님은 출판사 로비로 노벨 문학상을 탔다, 이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노벨위원회가 그렇게 권위가 떨어지는 곳이었는지 한국의 출판사가 로비를 해서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느냐,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글을 버젓이 올리고 또 노벨 문학상 권위가 까내리는 악플들 많이 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질투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조차도 이렇게 부정적인 심리가 나오는 거 크게 두 가지 부분이 걸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강님이 쓰신 이야기가 좀 그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가 걸려 있는 건 사실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좀 그런 이야기를 내놓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뭐 저희 채널에서 정치 이야기까지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남녀 갈등 문제가 여기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이 페미니즘 작가다 이러면서 악플을 다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그래서 채식주의자 속에서 네. 가부장에 대한 저항을 표현했던 그런 부분들이 페미니즘이다. 그래서 한강 작가는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가 글을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생각들이 있던데, 네. 왜 이렇게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혹시 제이님 가부장에 대해서 이제 한강 작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겨내는 약간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소개를 해줬잖아요. 네네. 혹시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계세요? 몰라요? 제가 보고, 저 봤죠. 오, 신여성이네. 예전에 봤었고,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한 영애가 고기를 먹기를 거부하는데, 아버지가 뭐 억지로 이제 입에다가 고기를 우겨서 막 쑤셔 넣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보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 주인공 영애는 강하게 저항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손목에 이제 칼을 긋는 그런 자해 행위까지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꼭 가부장에 대한 저항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채식주의자라는 소수,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구도는 사실 덜 보였는데, 네. 이거를 많이 다양하게 해석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페미니즘적인 부분에만 좀 천착해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진짜 만약에 그 부분 때문에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진짜 약간 논리적 비약이 좀 심하기는 한 것 같네요. 엄마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엄마도 막 안 먹겠다는 딸에게 흑염소 먹이고 뭐 좀 그런, 그러니까 가부장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표현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가부장이 꼭 아버지만의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가부장 문화에 대해서 조금 저항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군요. 사실 저는 소설 잘 안 읽는 사람이라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다 이 문제를 보면서 아까 제이님이랑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임에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달린다라는 요 초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좀 남녀 갈등 문제가 섞여 있는 것 같고, 뭐 페미니즘이라고 공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남녀 갈등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한번 제이님이랑 술을 먹다가 요런 주제가 한번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인상이 깊었고, 저랑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이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긴장되는데요? 네. 긴장되는데요? 뭐 어때요? 그냥 내뱉고 편집하면 되니까 내뱉으시면 돼요. 아니, 그리고 뭐 모든 거는 정답이 꼭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생각들이 서로 발전해가면서 저는 정반합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만큼 그 남녀 갈등에 대한 얘기, 남녀의 생각이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긴장되고 이야기하기 불편한 주제이긴 한 것 같아요. 모두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진짜 요 문제만 불거지면 정말 득달같이 달려와서 서로 어떤 감정적인 소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근본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남자와 여자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다른 존재에 의해서 부여된 성 역할이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그 문제는 이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고, 그 역사적인 스토리는 남녀의 어떤 생물학적인 다름에 의해서 흘러온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바름이라는 어떤 가치 때문에 이거를 다른 걸 이제 억지로 어떻게 보면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남자니까 일단 남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물론 사회에서 여성들이 차별이 있었던 거 완전 인정. 완전 인정.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사회에서 이제 남녀의 어떤 키높이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정확히 같은 키높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는 남자한테 불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어느 부분에서요? 그쵸.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 제가 여기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존감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얼마나 이성에게 어필이 잘 되느냐의 문제이잖아요. 네. 저는 이건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의 자존감에 있어서 상대방 이성에게 내가 얼마나 잘 어필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는 건가? 그게 무슨 말이죠? 연애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연애를 안 해도 저는 기저에는 무의식이, 그러니까 행동은 그럴지 모르더라도 그 안에는 저는 인간의 3대 욕구가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이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기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애를 안 하는 건 이제 다른 측면들, 사회적인 측면이랑 여러 가지 측면들, 그리고 저는 이 키높이 과정에서 생긴 사회적인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과격한 주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이 있다면 또 듣고 싶어요. 어떤 측면이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한 사람의 자존감에 있어서는 상대방 이성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그 시선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측면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을 볼 때 제일 1순위로 보는 게 사회적 지위와 어떤 사회적 능력을 많이 1순위로 보잖아요. 여성은 남성이 볼 때 여성에게는 외모를 1순위로 보잖아요. 요거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항상 반복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성이 남성을 볼 때는 사회적 지위와 능력, 남성이 여성을 볼 때는 외모. 어허. 네, 이거는 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사실로 봤을 때, 자, 남성에게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능력이 더 소중한 가치일까요? 여성에게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더 소중한 가치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라는 이 어떤 그 자원이 남성에게 작용하는 거와 여성에게 작용하는 게 다르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억지로 껴 맞추니, 만약에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사회적 지위와 능력에 대해서 여성들이 차별받았다는 거 인정. 근데 이거를 억지로 키높이를 맞췄을 때 어떤 효과가 나냐면, 결국은 저는 이 명제부터 한번 제이님에게 동의를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여성들은 적어도 나랑 사회적 능력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사람을 늘 원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그쵸. 이거는 사실 뭐 설문조사만 해봐도 알 수 있고, 특히 저는 그 의대를 졸업을 했잖아요. 네. 주변에 그 의사인 여성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아, 그쵸. 네. 사실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만 따진다면 의사인 여성분들은 스스로 충분히 벌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이 떨어지는 남자를 만나도 먹고 사는 데는 오히려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여성분들은 대부분, 모두는 아닙니다.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대부분 나랑 능력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사람을 자꾸 원해요. 그래서 그 의사인, 그러니까 전문직 여성분들이 남성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이 사회적인 그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었고 사실이었으니까 남성들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를 했었고,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오히려 남녀가 만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늘 나보다 같거나 높은 걸 바라니까. 근데 이걸 키높이를 맞추는 순간 여성들 입장에서는 다 나보다 능력이 비슷하거나 높은 걸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떨어져 나가는 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키높이가 같아졌으니까. 그 여성들은 다 위를 쳐다보고 있고, 예전엔 여성들이 위를 쳐다봤을 때 웬만한 남자들은 다 사회적으로 더 높이 있었으니까 그게 맞춰졌는데, 이게 키높이가 맞춰진 상태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탈락되는 남성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남성들이 이런 변화로 인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심리적인 에너지가 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과격한 주장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준 오빠 주장이 틀리지 않았는데, 네. 그런 분위기도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분위기라는 게. 네. 그런 뭐 여성들이 항상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을 찾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100이랑 0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런 사회적 지위, 본인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능력이 좋은 남자를 찾는 여성들이 과거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그런 차별적인 사회에서 학습되어 온 분위기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거고, 지금은 그 일준 오빠 말 그대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의 키높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제가 이래서 제이님이랑 이런 소통을 하는 건, 이렇게 제이님 의견도 충분히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너무 비논리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랑은 대화가 안 됐는데 제이님이랑 이런 대화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저 정상인이라서. 제이님이 던진 그 의문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이님은 그런 차이가 생긴 게 어떤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구조의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그건 점점점 변화해 갈 것이다. 여성들도 그 나보다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높은 사람을 쳐다보는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변화해 갈 것이다라는 어떤 반론을 제시를 해 주셨잖아요. 네, 네, 제가 이해한 게 맞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의문은 만약에 이게 너무 생물학적인 거라서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다다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생물학적 차이가 역시 출산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당연하죠. 남성과 네. 그렇네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뭐 지금 현재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몇십만 년 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이 계속 출산을 해왔고 남성들은 출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몇십만 년 동안 쌓여왔던 그 진화적인 발자국이 현재의 남성과 현재의 여성의 심리에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계속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기에 맞닿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여성이 나는 태어나자마자 난 여성이니까 무조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거나 높은 남자만 바라봐야겠어 라고 선택한 여성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태어나 보니 그냥 그러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 그건 어디서 왔느냐? 진화적인 역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이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출산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조상 수컷과 조상 암컷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 몇십만 년 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현대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몇십만 년 전 조상 수컷과 조상 암컷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게 진짜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포유류는 일부 다처제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우리 조상도 거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침팬지나 이런 포유류들을 보면 대부분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의 조상이 일부 다처제였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컷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암컷과 그런 성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에너지가 분명히 우리 조상 수컷에게는 존재를 했어요. 근데 조상 암컷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임신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관계 횟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자손의 수가 늘어나진 않아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근데 조상 수컷은 달라요. 내가 성관계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자손 생산수가 많아져요. 이건 역사에도 왕들이 몇백 명의 왕자를 두고 이런 기록들도 존재를 하니까 이 차이 때문에 수컷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암컷들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암컷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몇십만 년 전 과거에 나를 부양 투자해줄 수컷 없이 생존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암컷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부양 투자를 잘 해줄 수컷을 찾는 거에 유전적인 어떤 에너지가 존재를 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게 현재 모습과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부 다처제가 아니잖아요. 네. 뭐에 의해서 이게 비롯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자식은 혼자서 생존이 불가능해요. 다른 포유류의 새끼들은
태어나면 본인이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을 거 찾고 어느 정도 자기가 생존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포유류들은 수컷의 부양 투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 사자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수컷 사자가 힘이 막 엄청 세 보이고 이러지만 수컷 사자는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 잠을 자거든요. 암컷들이 먹이를 부르듯. 네, 암컷들이 사냥을 해와요. 수컷은 아무것도 안 해요. 수컷이 힘을 쓸 땐 딱 하나예요. 자기 그 암컷 무리에 다른 수컷이 쳐들어올 때만 힘을 써요. 나머진 잠을 자요.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새끼 사자들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인간의 새끼는 혼자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 수컷도 일부 다처제를 했다가는 망해요. 씨앗은 뿌릴 수 있지만 얘네들 다 죽어버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새끼가, 그러니까 자손이 태어나자마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포유류들은 대부분 일부 다처제인데요. 네. 태어나자마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포유류들은 대부분 일부 일처제를 보여요. 네.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건 포유류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생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류예요. 조류가 일부 일처제를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 새끼들이 어미가 그 씹어준 음식을 섭취해야만 하니까. 그쵸. 못 날아요. 뭐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결혼할 때 그 원앙 선물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일부 일처제로 평생 그 예쁘게 잘 살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원앙이 조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끼가 스스로 생존을 못하면 일부 일처제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씨만 뿌리고 도망가는 그 수컷의 전략이 먹히지가 않거든요. 이게 꼭 인간이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만든 규율과 시스템의 얘기 아니라 시스템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된 게 아니라 인간의 이런 특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부 일처제가 됐다는 그 얘기가 신기하네요. 네, 이게 두 가지가 다 작동하는 거죠. 자연적인 게 존재를 하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이 두 개가 근데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 아빠 성을 따르잖아요.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양은 더 심해요. 와이프도 남편의 성을 가져가야 돼요. 네. 이게 그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거와 사회 구조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증거거든요. 뭐냐 하면 그 외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Mother's baby, father's maybe.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 자식은 확실히 엄마 자식이야. 근데 아빠 자식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해가 되나요? Mother's baby, father's maybe. 엄마는 내 자식이야. 근데 아빠는 확실하지 않아.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자식한테 성을 아빠 성을 주는 거예요. 그 father's maybe라는 그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아빠 성을 주는 거예요. 네. 이걸 알 수 있는 또 재밌는 실험들이 있는데 우리 좀 길어지더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좋아요. 네. 나 그때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네. 내가 그때랑 똑같이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다르게 얘기하는지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실험 중에 어떤 실험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신생아실 가면 그 많이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네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아빠 닮았네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 엄마 닮았네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 생물학적으로 DNA로 보면 50대 5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빠의 DNA, 엄마의 DNA. 근데 아빠 닮았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요? 우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엄마는 엄마 닮았네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이득이 되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빠한테는 아빠 닮았네 하면 아빠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fathers maybe가 있으니까. 아, 늘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아, 의식적으로는 생각 안 해도 무의식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 온 가족들도 무의식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닮았네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성을 아빠 성을 주는 거예요. 아, 그 심리학- 이 아빠의 자식이 확실하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구조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이제 유전 문화 공진화라고 하거든요. 유전 문화? 네, 유전과 문화는 공진화한다. 같이 진화한다. 아, 생물학적으로 다름이 존재를 하고 그 다름 때문에 문화도 거기에 맞춰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아빠 성을 따르지 엄마 성을 따르는 문화는 극히 드물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유전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그 진화적인 역사를 우리의 조상 수컷과 조상 암컷들이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암컷에는 유전적으로 마음속 깊이 적어도 나보다 사회적인 능력이 비슷하거나 높은 사람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건 저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진화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라고. 지금 내가 현재 출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몇십만 년 전 과거에서 쌓여온 그 DNA에 각인되어 온 게 지금 자동화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이 명제가 너무 무섭네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요 명제 안에 이렇게 어떤 지금 페미니즘과 남녀 갈등에 대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네. 저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 때문에 전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가 유전적으로 다름을 인정을 하면 이런 남녀 갈등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저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진화 심리학적인 남녀의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가치 추구를 해야지 이런 다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남녀 똑같이 키높이 해 가 저는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남녀는 이렇게 달라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다르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래도 뭐 키높이를 똑같이 맞추자 이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뭐 다르니까 다르게 하자도 가능하고 어떤 가치적인 선택은 저는 그거는 합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떤 합의에 이르든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초가 되는 남녀의 심리 차이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바탕에 두고 있느냐 그걸 아예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합의를 도출하느냐 저는 그 차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저는 두 번째 문제로 하고 싶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과학적으로 남녀의 심리 차이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인정하고 그걸 두 발을 그렇게 단단한 땅에 디디고 나서 뭐 손을 왼쪽으로 뻗든 오른쪽으로 뻗든 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죠. 좀 전달이 되나요? 그 두 발을 땅에 디디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팔을 어느 쪽으로 뭐 왼쪽 팔을 쓰는 듯 오른쪽 팔을 쓰든 그거는 저는
저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고요. 왼쪽 팔을 쓰자라는 사람, 오른쪽 팔을 쓰자는 사람, 그 두 사람이 둘 다 단단한 땅에 잘 디디고 주장을 하느냐, 아니면 그 단단한 땅을 무시를 하고 주장을 하느냐, 이거인 거고, 저는 계속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단단한 땅에 발을 디디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런 과학이 기초가 되고 과학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은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걸 만약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네. 이제 뭐 남녀 갈등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군대 문제라든지 취업 얘기라든지 성범죄라든지 네. 이렇게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다름을 인정하자, 차이를 인정하자, 이런 게 적용이 쉬울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 주제를 가지고 다음 편에서 좀 만나보도록 하고요. 요거 이어서 해도 되니까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왜냐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번 영상은 남녀가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이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 강론으로 어떻게 갈지는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제이님?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보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번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고, 또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제발요!